안녕하세요. 채색을 담은 미나의 김이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성된 작품을 통해서 오랫동안 잘 보존하기 위한 배접의 과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접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물들이 필요한데요. 완성된 그림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바로 그린 다음에 하시는 게 아니라 하루 정도 이상 말린 후에 돼 있는 그림과 그리고 배접지라고 따로 종이가 팔기도 해요. 아니면 혹은 이제 같은 재질의 종이를 이렇게 덧대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종이를 서로 붙이기 위한 밀가루 풀이 파는데요. 만들 수도 있지만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하는 지금 이번 시간에는 최대한 우리가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도배집이라든지 인사동의 화방에 가시면 이제 밀가루 풀을 이렇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밀가루 풀을 풀어낼 수 있는 커다란 쟁반, 약간 움푹 들어가 있는 판이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분무기가 필요해요. 분무기는 우리가 구겨진 종이를 이제 피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이 밀가루 풀을 이렇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일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붓으로는 붓이 망가지기 때문에 안 되고요. 배접용 붓이 이렇게 짧게 이렇게 팔기도 해요. 그래서 배접용 붓을 있으면 좋고요. 종이를 풀을 붙인 후에 그 다음에 종이를 좀 편편하게 피기 위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붓을 그대로 바탕붓을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또 배접용으로 따로 이렇게 붓이 이렇게 팔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붓을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큰 종이를 이렇게 피기 위해서는 일명 이제 탕탕붓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매우 붓이 이렇게 거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탕탕 칠 수 있는 붓을 이렇게 구비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바닥면은요, 이제 장판이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은 저는 이제 칼을 이렇게 자르는 도판 같은 고무 깔판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고무 깔판을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를 닦으시고요. 그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품을 뒤를 뒤집으세요. 그래서 올리고 배접하는 종이는 작품되는 종이의 좌우 간격 2cm에서 3cm 정도 좀 더 크게 분할을 하셔서 이 위에 올릴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제 배접지가 이렇게 파는 거에 따라서 앞뒤면이 이제 부드럽고 거친 면이 있는데요. 없을 때에는 크게 상관없지만 이렇게 구분이 있을 경우에는 매끄러운 면이 이 그림의 뒷면에 닿는 것이 좀 좋습니다. 나중에 분리를 혹여나 하게 됐었을 때 좀 더 분리가 쉽게 되기 위함이고요. 한번 이렇게 과정을 했을 때에는 종이가 가지고 있는 재질이 매우 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다시 떼어내는 일이 없으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손으로도 이제 금방 이제 비닐로 돼 있기 때문에 뜯기가 쉬우세요. 이렇게 구멍을 내서 풀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양을 할 건지 바닥에 이렇게 풀을 묻히시고요. 그 다음 물을 살짝 부어주도록 할게요. 밀가루 풀과 이제 물의 양은 1:1 정도의 비율로 해주시면 좋으세요. 그러신 다음 이 풀로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물과 잘 희석이 되도록 풀어줍니다. 종이가 서로 이제 맞닿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끈적이는 이렇게 점성도가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있는 부분이 최대한 없게끔 풀어주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냥 쓰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쓰게 되면은 너무 이게 말랐었을 때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림 종이 자체가
견고하게 이제 굳어지거나 나중에 이제 보관하는 거에 따라서 종이가 이제 깨진다는 표현이 딱 될 수 있게끔 바스락거리는 그런 현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을 같이 희석을 하셔서 풀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고루고루 이렇게 밀가루 풀을 풀어주도록 합니다. 최대한 붓을 이렇게 눕혀가시면서 하시면 좋으세요. 배접을 하실 때에는 최대한 차분하게 하시면 좋으세요. 지금 저는 이렇게 앉아서 하고 있지만은 그림이 이제 작을 때는 이렇게 해도 가능한데요. 이제 그림이 점점 커지면 앉아서 작업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으세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종이가 좌우 제대로 펴졌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염두하셔서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정도 붓에도 그리고 바닥면에도 알갱이가 없게끔 한 것을 관찰을 하시고요. 좀 위에서 한 20cm, 30cm 위에서 한번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가운데에서부터 이렇게 펼쳐주세요. 십자로. 이때도 구겨진 부분이 없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약간 울퉁불퉁해진 부분을 곱게 피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혀지거나 했을 때는 살짝 들어서 다시 위로 누르시면서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이게 힘 조절이 어느 한쪽이 약간 불균형만 돼도 고루 펼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시면 물이 이제 많이 묻은 부분과 안 묻은 부분이 좀 보이시죠? 골고루 최대한 펼쳐주세요. 약간 누르시는 식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기포가 생기지 않게 해줍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실 때에는 내가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약간 연습용 그림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으세요.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도 이제 종이가 잘 들려지지 않으면 칼이라든지 얇은 면을 가진 걸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지고 풀어주시면 좋으세요. 자, 자 이렇게 골고루 펼쳤습니다. 그 다음 매끄러운 부분에다가 이거 올리시고요. 골고루 발라주세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라야 나중에 한쪽이 많이 이렇게 풀칠이 돼 있거나 하시면 종이들은 서로 이렇게 당기는 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균형 때문에 붙는 부분, 안 붙는 부분 혹은 들리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골고루 발라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바르시고요. 그림을 들고요. 다시 내리신 상태에서 위에 있는 부분부터 내려가도록 할게요. 지금 점성이 있기 때문에 살짝 들어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잡았잖아요.
자, 밑에 부분이 풀을 닿아서 살짝 들렸는데요. 펼쳐주시고 위에 한 3분의 1 정도부터 내려주시는 게 좋으세요. 기포가 최대한 생기지 않게 가운데서부터 끌어서 바깥쪽으로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바르시고요. 끝에 이렇게 기포가 생긴 부분을 이렇게 탕탕탕탕 쳐주시는 거예요. 이 붓이 매우 거칠기 때문에 그런 거 주의하셔가지고 살살살살 끝에 잘 묻을 수 있게 눌러주시고요. 기포 최대한 바깥으로 다 빼내세요. 자, 그 다음 양쪽 끝에 지금 이렇게 만들어낸 풀이 약간 걸쭉하면 이거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여기 지금 만들어진 원래 처음에 된 풀 있잖아요. 여기 있는 풀을 조금 짜서 끝에다가 바르셔도 되세요. 최대한 끝을 바르세요. 이렇게 저랑 함께 해보시고서 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때로는 이제 큰 작품을 혼자서 할 수 없을 때에는 배접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곳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너무 소중한 작품일 때, 내가 실수할 것 같다 할 때는 그럴 때 이렇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칠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풀칠한 거를 이제 판판한 판이라든지 그런 걸 붙여야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에다 붙이는데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는 판을 이렇게 세우시고서 거기다 붙이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띄어서 지금은 잘 붙었죠. 잘 안 붙었을 경우에는 쿡쿡 눌러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림을 올리신 다음에 붙였었을 때 이게 지금은 제가 원활하게 이렇게 붙여지는데요. 나중에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 참고하셔서 보시고, 나중에 저는 이제 떼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종이 사이에 A4 용지에 좀 약간 작게 해서 공기 구멍을 좀 만들어요. 얘가 딱 밀착되면 나중에 떼기가 힘들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 너무 통통하지는 않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 끝에는 너무 바짝 붙이지 말고요. 공기가 이렇게 약간 통할 수 있게 펄렁펄렁 한 다음에 끝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살짝 손으로. 너무 팽팽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젖은 상태여서 그렇지 종이가 이렇게 수축되려고 하는 성질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붙여주시고, 이때 이제 탕탕이들 끝에는 그래도 서로의 압력에 따라서 상하 좌우 당기는 힘이 동일해야 예쁘게 배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어느 정도의 공기충이 살짝 들려있는 모습으로 관찰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하루 정도 이상 말리시면은 종이가 아마 지금 젖은 모습이 다시 하얗게 색깔이 올라오시고, 색 또한 좀 더 발색력이 또렷하게 보이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과정으로 그동안 그렸던 작품들을 한번 멋지게 배접을 해서 판판한 그림, 그리고 정말 좀 더 작품을 부각시키는 나만의 그림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합니다. 자, 배접을 이렇게 하고요. 이제 지금 하루 정도가 지나서 말랐습니다.
어떻게 내가 힘을 이제 가하고 밀가루 칠을 이제 양을 고르게 하시면 좋은데 그거 한 거에 따라 들릴 수가 있고 이제 차분해질 수도 있고 한 번에 잘 제대로 하시면은 매끄럽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셨던 작품이라든지 망쳤던 작품을 한번 연습하는 겸해서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숙련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완성되고 이제 마른 이제 배접된 작품을 한번 떼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떼기 쉽게 이렇게 종이를 넣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들리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납작한 이제 쇠자라든지 이렇게 칼의 등을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끝을 툭툭툭툭 쳐주세요. 끝에만 밀가루 풀이 붙였기 때문에 잘 푸실 경우에는 한 번에 위에서부터 여기 들려있는 부분을 조심조심 이렇게 대각선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떼서 이렇게 끌어서 당기시는 게 좋으세요. 전체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올리시고요. 이 종이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떼시면 되고요. 내가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림에 맞닿게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요. 액자를 하실 거다 하시면은 이 그대로 이제 액자를 이렇게 맡기시면은 표고하시는 분들께서 알아서 이렇게 조절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내 기호에 따라서 내가 쓰이는 방향에 따라서 그림 자체에서 1cm 이상 칼질을 이렇게 야무지게 하시면은 좀 더 예쁘고 완성된 그림을 만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작품을요, 내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것부터 한번 연습하셔서 배접을 한번 해보시고요. 완벽하게 숙련이 됐을 경우에는 하나하나 작품을 배접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시고 이렇게 완성한 후에 나중에 낙관까지 찍으시면은 정말로 내 그림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통해서 끈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수업을 해봤는데요. 이 또한 민화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동양화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기 때문에 귀찮아하지 마시고 이제 끝까지 마무리를 하셔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